네, 안녕하세요. 자, 시간이 좀 늦었지만, 자, 현대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 하락이 좀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좀 있습니다만, 지금 개인들은 지금 계속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 대한 큰 파동 이후에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개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수급, 그러니까 개인의 수급만 보고 말씀드려보면, 자, 30만 주 매도를 했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제도 말씀을 좀 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자, 시간에는 좀 더 많이 밀렸습니다. 2.53%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자, 수급, 여기에서는 손절이 나갔다. 매도. 그쵸? 그런데 이 고점에선 어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고점에서 매수를 했어요. 이게 반대이지 않습니까? 매수, 그러니까 물론 지난 차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 알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올라갈 때 이 조금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면, 자, 오늘 매수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매수를 하셨다. 여기에서 매수, 그 다음에 또 다시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올라가 주면 다행입니다.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손절,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 우에서 매수가 됐다라고 하면 1차 손실, 그 다음에 2차 손실 중이죠. 그러면 또 빠지면 3차가 돼요. 이게 지금 이런 주가 흐름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계속 손실이 커지는 그러한 모양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수익을 보는 모양을 본다. 그러한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가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좀 알 수 있고요. 하락을 보는 구조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주가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주식이 상승할 때만, 자, 상승할 때만 매수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상승하고 추가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심리적인 걸 한번 보는 거예요. 심리적인 게 뭐죠? 여기에서 손절을 치니까 올라가더라. 근데 실제로 자, 손절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좌는 좀 반대로 좀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럼 여기에서 매수를 했죠. 손절 치기는 늦은 것 같고 빠지면, 자, 이 자리에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시간에 좀 또 밀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또 밀린다. 그러면 또 여기서 손절 아니면 또 추가 매수,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두 가지, 매수를 하던 매도를 하던 불리하다. 올라가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이 공개 방송에서 확실한 계획이 있는 분할 매수냐, 아니면 매수 1차 매수를 잘못해서 빠지니까 물타기냐,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1차 매수를 잘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매수도 잘못 매수할 확률이 높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자리를 잘못 잡으면 2차는 그냥 내가 매수 이후에 20% 빠지니까 잡아도 되겠다. 평단 이런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못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 물타기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뭐 성공한다라고 하면 뭐 상관이 없지만 그것도 확실한 어느 뭐 모습을 좀 보면서 해야 됩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물타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자리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매수를 하셔도 늦진 않아요. 저점을 잘못 잡는 것보다는 반등 나오는 반등 그 위치에서 잡는 게 더 좋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확실하게 전략적인 그러니까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가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습에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추가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갭 하락을 했네요. 갭 하락 이후에 자, 저항과 지지 라인이 동시에 정확하게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밀리는 걸 볼 수가 있고, 밀리고 저항이 또 생기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항을 너무 정확하게, 좋은 내용은 아니죠. 저항을 정확하게 맞고 빠진다. 이건 좋은 게 아니죠. 지지가 좀 정확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런 모양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또, 추가 하락. 그래서 시간 외에 빠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물타기를 하고 나서 얼만큼 반등이 나와야 되느냐, 그러면 본전 아니면 수익이 생기느냐,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도 말씀해 주신 분이 자 32%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32%에서 오늘 추가 매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정확하게 해서 뭐 18%뭐 반 정도를 만들었다라고 보기엔 어려워요. 똑같은 비중을 실진 않았을 거고 어느 정도 그럼 대략 뭐 많이 해봐야 한 25%? 그런 비중은 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그렇게 많이 줄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조금만 더 빠지면 30%예요. 비중 싫고 30%.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또 매수한다? 그럼 만약에 비중 늘리고 마이너스 뭐 35%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못 버티십니다. 차라리 첫 번째 1차 매수를 하고 32% 마이너스에서 그냥 40%까지 빠지더라도 1차 매수를 기다리는 게 안전해요. 차라리 이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2차, 3차 매수할 자금으로 다른 종목을 들어가는 게 낫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뭐냐? 분명히 여기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들어 올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은 모든 이 모습과 이제 거래량을 봤을 때는 확률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여기에서 저항받고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 여기에서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저항이 그렇죠? 저항이 확실해졌어요. 이 자리가 처음에는 이게 과연 저항일까? 라고 보다가 1차 저항 확인됐어요. 그치, 잠깐만요. 자, 1차 저항 확인. 그쵸? 그리고 밑에 하단이 어떻게 되죠? 2차 저항 확인. 세 번째 확인. 네 번째 확인. 다섯 번째 확인. 여섯 번째 확인. 일곱 번째 확인. 처음에 제가 여기 색칠했을 때 그죠? 그리고 여기 위에도 색칠했을 때 보면 야 그게 저항일지 뭔지 뭐 알겠느냐? 저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가 과연 저항일지 뭐 아무 의미 없는 자리인지. 근데 이런 식으로 7번이나 저항이 생기는 걸 보면 아 이거는 확실한 저항이다 라고 봐야 돼요. 요즘에 이 저항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이 전 영상 뭐 HLB 제가 뭐 신풍제약에서도 똑같은 말씀 드렸어요. 올릴 수 있는 자리에서 저항이 계속 생기면
매수세가 좀 줄어들고 매도세가 당연히 든다. 왜? 아, 이거는 확실한 저항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뒤늦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쵸? 매수에 대한 생각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아, 여기까지 혹시나 하는 생각은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빠졌을 때는 아, 역시 저항이 생기고 빠진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올라갈 때도 따라갈 게 아니라 안착을 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빠지잖아요. 그러면 아, 여기가 확실히 저항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저항이 생긴다라고 하면 네, 다음에 찍어야 할 자리가 어디죠? 네, 지금은 이 자리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찍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릅니다.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횡보 한 번이나 뭐 두 번 지지, 이렇게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한번 내려왔을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그러한 그런 위치일 뿐이지 무조건 반등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하락이 이미 시간에 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자, 여기 이 음봉꼬리를 벗어난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저항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할 때 지금 이 캔들부터 시작을 해서 다 저항이 생기는 그러한 위치로 일단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올라오는 거지만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횡보 좀 나와줘야 돼요. 횡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죠? 네, 여기 지금 이 자리 이후로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가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근데 지금 여기서 그냥 갑자기 다 들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상승하기가 더 좋은데 지금 한번 찍어야 할 자리를 찍지 않고 지금 계속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한 번은 찍는데 여기서 좀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올라와 줄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맥없이 빠지느냐. 네,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찍고 이렇게 찍고 돌파하는 이런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바로 계속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보는 그림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찍을 자리는 찍어야 된다. 그래서 하단 쪽에는 한번 뭐 정확하게 찍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근처에 왔다가 반등이 나올지 횡보할지 하락할지 여기가 이제 다시 기준이 될 수 있는 라인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모습 잘 보시면서 대응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